유도를 한번, 지금 뭐 공식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유도를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다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없을 수도 있죠. 2차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1차항이 없거나 상수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0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죠. 1차항이 없었다 그럼 b가 0이라는 뜻이니까 0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상수항이 없었다라고 하면 c가 0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c에다 0을 대입하면 되긴 합니다. 네,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있으면 걔로 1차항까지 묶어내는 거였어요. 위의 식, 밑의 식은 전혀 다르지 않은 식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항 개수가 a분의 b니까 걔의 반은 얘고요. 걔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빼내자.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랬을 때 얘가 xx로 얘는 그냥 2a분의 b, 2a분의 b도 되겠죠. 그래서 2a분의 bx, 2a분의 bx가 합쳐지면 a분의 bx가 되는 거니까 앞에 개수 a 있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까지 되고요. 완전 제곱식에서 필요 없었던 부분은 a를 곱해서 나가게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이니까 a 곱하시면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c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인 형태는 좌변에 누구만 남겨주는 거다? x만 남겨주는 거. 그래서 x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다 넘겨라. 그래서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고요. 이제 다 넘어가라. 그 대신에 통분은 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플러스가 됐을 거고요. c는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넘어가시면서 4a가 분모였으면 c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양변에 이제 a를 나눌 겁니다. 여기 제곱부터 없애버리시면 안 돼요. 얘는 제곱이 아니에요. a부터 양변에 나누시게 되면 됐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BC는 없을 수도 있는데 0일 수도 있는데 A는 절대 0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양변에 0이 아닌 숫자를 나누거나 곱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0은 나누거나 곱할 수가 없습니다. 양변에다가. 이제 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루트를 씌우는 거죠. 4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도 미묘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이었어요. 이 숫자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이 녀석의 제곱근, 이 녀석의 제곱근이 아니에요. 얘의 제곱근이죠. 얘의 제곱근. 그러니까 네모의 제곱이 4다 그러면 우리가 네모를 뭐라고 불러요?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네모는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4a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근 됐죠. 그놈인 2x 플러스 2a분의 b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루트 a분의 b는 루트 a분의 루트 b다. 됐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a분의 b는 됐죠. 루트 4a 제곱과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는데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부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4a 제곱은 루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놈이 누구니까 2a의 완전 제곱에 루트가 붙은 거니까 루트랑 제곱이랑 까고 나갈 때 2a가 양수면 그냥 나가도 되는데 2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가 양수면 그냥 2A가 나가면 되는데 A가 음수면 2A도 음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는 플러스죠. 보세요. 알 수가 없어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우리가 구분을 안 하고 있죠. 양수면 양수대로 써야 되고 음수는 음수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2A로 나갔다? 문제 있죠? 그죠?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안 달았을 때는 그죠? 플러스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부호가 잡혀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하시면 4A 제곱의 루트 그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죠? 근데 이제 루트를 빠져나갈 때 2A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스 2A로 나갈 것인가 됐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만약에 A가 양수였으면 2A분의 루트 3과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A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죠. 얘가 누구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죠. 그죠? 얘가 누구랑 똑같습니까? 얘랑 똑같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엄연하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2A로 나가는 거 원래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복부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어차피 두 개가 다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안 난다 이거예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뭐 여기까지 너무 세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종적인 목표는 좌변에 X만 남겨주는 거다. 통분이 2A로 돼 있고요. 너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B겠죠? 됐죠? 이렇게 공식이 완성이 되고 그는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시는 거죠. 이게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가 나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얘에 나와 있는 경우를 한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근데 근을 구하실 때 우리가 앞에서도 몇 가지 형태를 봤잖아요. 그죠? 이 창만 있는 형태 봤었단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제일 큰 게 인수분해가 되는가. 제일 안 되죠. 1을 쪼개가지고 3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는 게 낫습니다. 굳이 근해 공식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일 때 근해 공식을 쓰는 거죠. 되셨습니까? 지금 2차항계수 A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1이라는 뜻이죠. 1차항계수는 마이너스 3,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부호는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멍청한 애들이 자꾸 부호 안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근해 공식 X는 2배 2차항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차항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항 상수항 이렇게 되시는 거죠. 가로 써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정리는 하셔야죠. 2분의 플러스는 쓸 필요 없으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4죠. 그럼 13이 되실 겁니다. 13은 소수니까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근 두 개. 하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이 두 개의 근이 나오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죠.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만들면 정수가 아닌 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무리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근데 무조건 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무슨 관계다? 그쵸?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얘분의 얘까지는 둘 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딱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니까 무리수 근이 나오려면 둘의 관계는 무조건 뭐가 됐어야 된다? 켤레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다음에 조금 더 나오실 내용일 텐데 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케이스가 3개가 있을 거예요.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경우 3가지가 있을 겁니다. 0인 경우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중근 나온다는 얘기죠. 중근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 나온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근이 2가지가 나오는데 이 무트 안에 있는 부분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0이죠. 이것도 0이란 말이에요. 그럼 2분의 3이라는 근과 2분의 3이라는 똑같은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근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봤죠. 됐나요? 똑같은 근 2개가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양수면 켤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켤레 2개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켤레인 근 2개인 양근이 나오시는 겁니다. 서로 다른 켤레인 2개의 근이 나오시게 되겠죠. 근데 무리수일 때나 켤레라 그러죠.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음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루트 안에 우리 음수 못 들어간다라고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제곱근의 음수는 없었어요. x제곱이 마이너스 4다. 이런 x 있어요? 없어요? 루트 마이너스 4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어떤 숫자는 자기 자신을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숫자 존재 안 한다라고 했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숫자는 존재 안 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간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음수면 이 값이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존재 안 하는 값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들었던 근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허근이 되시는 겁니다. 뒤에서 배우실 텐데 나왔을 때 바로 설명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판별? 뭔가 구분하고 기준을 세운다는 뜻이죠. 그죠? 어떻게? 식을 보자마자 근을 뽑아내기 전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 봐서 그게 양수면 근이 몇 개 나올 거다? 2개 나올 거다. 그게 0이면 근이 몇 개 나올 거다? 1개. 똑같은 근 2개가 나올 거다. 그게 0보다 작으면 근이 안 나올 거다라고 미리 판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좀 보시고요. 특별한 경우에 식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뭐 계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뭐 얘기할 거리도 없습니다. 괄호가 있는 2차 방정식은 풀어내야죠. 전개를 해서 2창, 1창, 상수항의 내림 차순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란 뜻이에요. 그래 놓고 풀어라. 식을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식을 보자마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근의 공식을 넣을 수도 없어요. 왜? 이상하게 막 묶여있거든, 지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형태인 2차, 1차 상수항으로 다 괄호 풀고 정리를 해서 동류항끼리 다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이하다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안 해준 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서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두 번째와 여기 요 두 개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2창, 1창 상수항의 개수가 정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뭐 소수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 분수가 소수죠. 그죠? 어쨌든 유리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근해 공식을 넣거나 인수분해를 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등호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의 성질에 따라서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줘서 식이 망가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0.2x제곱 마이너스 0.1x 마이너스 1은 이거 인수분해하기 되게 까다롭다고요. 아니 뭐뭐 곱해야지 0.2가 되냐 뭐 이거 되게 귀찮잖아요. 근해 공식에 넣을 수도 있죠. 근해 공식에 넣으려면 분수, 소수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계산이 엄청 더러울 거 아니에요. 이 식의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뭐하는 식이에요? 같은 식입니다.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하죠. 정수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마찬가지죠. 6분의 1x제곱 플러스 3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개수들이 전부 다 분수로 나와 있어요. 귀찮잖아. 소수 같은 경우는 자릿수만 맞춰주게 10, 100, 1000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얘들은 뭐만 곱하시면 됩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되죠. 6, 3이니까 그냥 6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변에다가 6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6을 곱하면 x제곱 2x 마이너스 3 0에다 곱해봤자 0이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는 거다. 여기서 근을 구하는 게 빠르고 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잘 보세요.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 가로가 있는 2차 방정식은 조금 다른 말인데 얘 지금 내림차순으로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전개를 다 다시 하시고요. 동류항끼리 연산을 했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아니면 근해 공식을 쓰고 요놈 두 근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 나오죠. x, 2, 3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x 플러스 3이 0이 되게 하려면 x가 마이너스 2거나 3이 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이. 근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좀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치환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을 하는 거. 인수분해 때도 우리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다? x 플러스 1을 뭐 a라고 치환을 해보자. 공통 부분이니까.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a 제곱 3a 플러스 2는 0이 되십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먹혀요. 그죠? 아직까지는 인수분해예요. a, 1, 2 됐죠? 그럼 이 식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2는 0이 돼요. 인수분해 끝났죠?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라고. 돌려줘. x로 다시 바꿔줘. a 대신에 뭘 넣어요? x 플러스 1을 넣어요. 그럼 x 플러스 1에 2를 더하면 x 플러스 2가 되고요. x 플러스 1에 2를 더하면 x 플러스 3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는 지우긴 했습니다만 인수분해가 똑같이 됐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풀어 제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통 부분 나오면 이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뭘로 하느냐가 본인 성향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이해는 됐나요? 네.